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회와 역사가 나아가는 데는 그것을 추진시키는 3대 그 요소가 있습니다. 불과 바람과 기름이죠. 무슨 유명한 소설 이름 같습니다. 현재 이 경제난은 미국의 달러가 해외로 공급 과잉이 되고 드디어 미국의 재정당국이 이 달러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의 가파른 자이언트 스텝을 받는 이 과정이 바로 불이죠. 불. 세계적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기름은 무엇이냐? 우리 세계 경제를 놓고 생각한다면은 유가 파동이죠. 유가 파동, 오일 쇼크. 과거에 1970년대 초에서 1970년대 말까지 이루어졌던 오일 쇼크가, 그때 이제 국제 유가가 10배 이상 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한 오일이 해외로 많이 나가가지고 그것이 옳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재생산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거를 회수할 게 없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이언트 스텝의 이자를 인상시키면 해서 회수에 이제 순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불과 기름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달러가 과잉 공급되고 오일 유가가 파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라틴 아메리카가 참담하게 됐잖아요. 불과 바람. 근데 이 바람 다음에 또 붙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죠. 기름. 기름은 무엇이냐? 이 바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각 국가가 가진 자기 나라의 돈 가치의 하락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 국채를 담보로 한 미국 US 달러를 쓰는 국가들의 그 재정적인 위기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지난날 역사가 말해주듯이 해결 방법은 전쟁밖에 없잖아요. 유능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보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인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전쟁이 안 나지요. 안 나는데 자기들이 가진 군사적인 우위로 이 기름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그건 인류의 멸망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모든 유럽인들이 말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다 발발을 하잖아요. 보면은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도 느꼈겠지만은 그건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산업혁명의 왕성한 힘을 가지고 아주 강한 철을 가진 민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대로 전차로 밀어버리면요, 유럽은 그냥 국경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군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침공해도 모스크바 안 넘어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동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 정치를 보면은 또 정치에 있어서 이 아주 급변하는 요소가 뭐 이것도 결국은 불과 바람과 기름이거든요. 불은 무엇이냐?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이슈가 나온 건 불이에요. 정치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바람은 무엇이냐? 여론 아닙니까? 이 여론이 불을 확 튕겨나가잖아요. 기름은 무엇이냐? 이 과정 속에서
옳다는 것을 주장하던 무리들 속에 일어나는 희생. 이거는 완전 기름이죠. 우리 과거의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아주 참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보다도 더 우리를 슬픈 현실이 한국의 지금 정책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민주당이 이 민주당을 탄생시킨 참 민주주의 이념을 제대로 하고 지금 움직이냐, 그 대의 정치의 그 강점을 제대로 하고 움직이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잖아요. 지금 또 집권당도 국민들 앞에 좀 더 솔직하고 국민들 앞에 모든 정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그 예로 보면은 계속 지금 오늘 저녁도 보면 뭐 심지어는 참 우리 같은 서민들이 먹는 라면 것까지 인상이 되잖아요. 그 인상되는 원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가의 인상이 지금 그 좌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국제 유가는 지금 하향점을 향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가진 아주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내 이 기름을 다루는 메이저들이 막대한 언밸런스를, 뭐 이 얘기라기보다 언밸런스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람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그 금리의 가파른 향상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구태여 지금 유가도 그렇게 인상이 돼. 유가의 인상이라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뭐 경제 관료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직접 한번 이 사람들이 이 유가의 과정을 짚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물가 인상할 때 유가 갖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뭘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달러가 제대로 한국에서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국민들의 국가의 재정 적자나 정치인들의 아주 그 선신섬 자금으로 막 쓰여나가면서 이게 실물 경제에서 확대 재생산이 안 되니까 그 문제인 것이지 유가의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깝다.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채무의 결정적인 근본 재정 적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세계적 경출 국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과정 속에서 안보리 이사회를 했잖아요.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럼 러시아가 안보 이사국이니까 참여 안 하면은, 찬성을 안 하면은 그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유엔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당사자 국가는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으면 돼요. 안 넣잖아요. 거기에는 세계적인 질서 속에서 오고 있는 또 지도자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닥쳐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그 가파른 이자 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정부의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어가지고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뱅크 인수층을 내놔야 돼요. 빨리.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역금융 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은 최대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해서 자기들이 또 가지고 있는 뱅크 인수층을 내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짚고 가는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가 없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희생을 국민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름이 되는 거죠. 기름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불은 떨어졌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어요. 왜? 유가 파동도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기름값은 도리어 추운 겨울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도 지금 하락 추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문제를 지금 우리 경제 관료들이 잘 짚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196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달러의 신용이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래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십니다. 왜 그랬느냐? 그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전비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자유진영 국가의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려고 하면은 공산주의에 그 갖고 있는 그 공유재산의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막아줘야 되니까 물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마샬 플랜이나 다치 플랜 지원해. 그러면 이거를 그 지원받은 자유진영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이 안 되니까 미국이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결국 1964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달러의 신용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느냐? 미국의 금, 골드 보유량에 비교해가지고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가 더 많은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골드, 포나인, 99.99%의 양을 환산한 그 액수가 미국을 벗어난 주변 국가의 자유진영 국가 또 건너가겠죠. 그 나라들이 가진 달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니슨 정부는 금본위제 폐지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베트남 전쟁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금본위제를 폐지를 선언했습니까? 이걸 하자마자 당한 것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미국의 거대한 10% 정도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어요. 1972년부터. 급기야는 1979년도에는 14%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지만은 이제 오일 쇼크가 끝나면서 서서히 이제 그 물가를 잡는 거죠. 그때는 이미 세계 국제 그 기름값이 10배 이상 뛰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오일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미국의 금리상의 제한드 스텝은 일어났지만은 정부가 앞서가지고 지금 물가를 인상하면 안 돼요. 왜? 전쟁이 벌어지면은 후방 부대가 올 때까지, 지원군이 올 때까지 임무를 맡은 소대나 중대는 죽음을 각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이러한 재정 적자의 위기라든지 기업가의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물가를 인상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뭐 다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들어가죠. 국채 같은 거, 내셔널 본드라든지 이런 것을 내놔야 돼요. 이걸 내놓고 국민들에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겨나가자. 그때는 무엇이냐? 불은 이미 미국에서 떨어졌지만은 바람은 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름이 안 엎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안정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치 쪽에는 지금 정말 대통령 말 하나 꼬리 붙들고 좀 참 제가 과거에 참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만든 당이었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도리어 불이 떨어졌는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을 불어버리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가 굉장히 면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물가를 올리는 게 가격 인상하는 게 그게 베스트 메서드가 아니에요. 그게 최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내셔널 본드라든지 MTN이라든지 심지어는 LTN도 갖고 있을 거예요. LTN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놔야 돼.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최고 결정가까지도 그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참모들한테. 그래서 이 위기를 미국에서 떨어진 불, 거기에서 이 한국이 급한 정책,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이자 올리고, 은행 이자 올리고, 대출 이자 올리고, 공산품 가격 올리고, 이런 걸로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기름을 얹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야말로 정치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국가 대통령의 능력을 발휘하고, 국가 경제 책임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같이 늙은 사람도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아요.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이 물가를 성급하게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국제금융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보여요. 다 보이고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보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국제금융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참, 와,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빨리 우리나라가 이 국제금융 세계에서 리코스에 관한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여의도 쪽에 있는 물론 뭐 사무실도 이제 잘 만들어놨죠. 그런 회사가 이 또 가짜, 이제는 제가 가짜라 그래야 되겠어요. 페이크라 그러지 말고 가짜 SBLC를 뭐 보냈다. 가짜 DLC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을 상당히 혼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또 근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매번 또 오늘 또 한번 강조해 드리겠지만은 보냈다는 사람이 갖다 주는 스위트 페이퍼는 예로 참고를 하세요. 저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위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직원이 전화를 해요. 우리 본점 누구누구입니다. 본전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카운트의 지점으로 물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 외환 책임자가.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찾게 되면은 뭐 수수료 25,000원, 2만원 내고 정상적으로 받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대구은행도 마찬가지고, 외환은행도 보면은 이메일로 다 보내줘요. 스위프트가 왔습니다. 뭐 5 밀리언 스위프트가 왔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받은 그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이가 다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내일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가짜 그런 스위트 카피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